네, 슬기로운 본줄 생활. 오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대처법. 네, 앞서 제가 예고해드렸듯이 정경일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아주 좋죠. 네, 날씨 정말 좋습니다. 네. 저희 집사람은 먼저 와서 공원에서 산책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항상 사모님하고 같이 이 TBS를 찾아주시는데. 네, 항상은 아니고 네. 자기 편할 때만. 좀 방송에서는 네네. 여기 상암동 주변이 말이죠. 네. 월드컵 공원이 있고 난지천 공원이 있고 또 이쪽으로는 노을 공원이 있습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월드컵 공원하고 하늘 공원 많이 하시는데 네. 요 난지천 공원은 아주 어린 아이들과 우리 가족들이 놀기 좋은 네. 축구장 크기 규모의 잔디밭이 있어요. 네, 네. 거기 가시면 아주 좋고요. 네. 그리고 저기 노을공원은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변호사님 앞에서 감히 가르치는데. 아닙니다. 네네. 그 노을공원은 거기 주차장이 있거든요. 네. 거기다 차를 세우시고 네. 맹꽁이 버스, 전기 버스를 타고 올라가시면 네, 네. 한강 저 하류 쪽 있죠. 네. 그리고 목동 아파트 단지 네. 다 보입니다. 맞습니다. 네네네. 지금 방송 이렇게 해주시니까 저희 아내가 듣고 있는데 네. 자기한테 해주는 걸로 착각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모님 그쪽으로 좀 옮겨주세요. 네. 노을공원 쪽으로요. 네네. 고맙습니다. 자, 정경일 변호사님과 함께 합니다. 우리 변호사님은 워낙에 친절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상담을 의뢰하면 네. 또 사무실로 직접 찾아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많으시죠. 근데 이제 그 가운데 교통사고 관련해서 좀 많이 오시나요? 그렇죠. 제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이고 또 가해자 측은 사실 좀 가혹하게 상담합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상담이 안 되더라고요. 네네. 피해자 측은 좀 냉정하게. 네. 그러니까 합의를 하시는 것이 우선이고 변호사는 나중 문제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음에는 안 오시더라고요. 네. 그게 사실은 맞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죠. 사실 교통사고가 엄청 복잡한 다툼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가해자 피해자 나오고 이제 피해자에 대해서 사과하고 용서하고 이런 과정 거치고 선처를 구하고 그렇게 합당한 처벌 받는 게 사실 형사적인 부분은 전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시작하면서 저희 또 우리 작가님이 네. 정경일 변호사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오프닝을 대본을 썼다 그래요. 네, 사랑을 베푸는 우리 정경일 변호사님. 네, 저희 많은 가해자들도 있고 피해자 있는데 그 가운데 또 이렇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또 변호를 해주시니까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2대 중과실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잖아요. 오늘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좀 잘 우리가 보호하자 그러는 그렇죠.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기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12대 중과실 하나로 두고 있습니다. 네. 이 횡단보도 다들 아시겠지만 신호등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또 차량 신호도 있어요. 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녹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했다. 그러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되고 또 신호 위반에도 해당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경우 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뛰든 걷든 이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가 적색 신호 위반했고 보행자 보호의무도 위반했기 때문에 당연히 100%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이 경우에도 차는 항상 횡단보도에서 보행하는 횡단자를 보호해야 됩니다. 네. 12대 중과실 하나고 또 기본 과실은 100%고요. 네. 다만 여기에서는 이제 보행자가 주의를 다하지 못하면 일부 과실이 주어질 수 있다. 그리고 또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횡단하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횡단하려는 보행자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이 횡단보도에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다 하더라도 무조건 일시정지하라. 그렇죠. 이런 구정까지 오늘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많은 운전자분들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게 아주 이게 당연한 의무잖아요. 네. 그런데 보통 이게 그냥 쌩쌩 지나시는 분들이 많이 그렇죠. 계신단 말이죠. 네.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실 두고는 있는데 현실은 이게 횡단하는 보행자에서도 차가 먼저 가면 보행자는 주춤거리면서 뒤로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안 그러면 다치니까. 네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횡단하려는 보행자까지도 보호하라 규정까지 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운전하면서도 이렇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도로에서 네. 이 횡단보도 앞에 그 양쪽에 이제 보행자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건너기 위해서. 네네네. 그때 운전자분이 일시 정지하고 손으로 먼저 가시라고 예. 이렇게 해주시는 모습이 가장 네. 보기 좋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사실 듭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모습인데 그렇죠. 이게 그렇죠. 네. 좀 씁쓸합니다. 저는. 봐도.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이 횡단보도에서 그 운전자 보행자 사고 나면 네. 운전자의 잘못이죠. 일단. 그렇죠. 근데 네. 과실이 어느 정도 이게 잡히게 됩니까? 네, 방금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 드렸는데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차량 운전자가 신호도 위반하고 보행자를 쳤다. 네. 이럴 때는 이 보행자가 뛰더라도 보이지 않더라도 보통 이 횡단보도 바로 앞에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보행자 안 보이는 경우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다 하더라도 사각지대가 있든 없든 그 신호 어겼으면 신호 위반에도 해당되고 차량 운전자는 네. 보행자 보험 위반으로 당연히 100%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이런 네. 경우에도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횡단하려는 보행자까지 보호해야 되거든요. 없었다. 이거 변명 안 됩니다. 네. 이런 부분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찬가지로 100%인데 다만 보행자도 이런 경우에는 신호가 없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네. 이런 부분 때문에 한 10% 정도 주어질 수 있다라고 네, 그렇군요.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냥 횡단보도는 그 우리 운전자분들도 횡단보도는 내가 가장 존경해야 할 어떤 교통 구조물 중에 하나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신호나 마찬가지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약속이죠, 약속. 이 만일에 이제 횡단보도 그 빨간불인데 말이죠. 네. 이때 보행자가 이제 건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게 이러다 이제 사고 나면은 그 어떻게 되고 또 무단 횡단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보통 저도 상담할 때 좀 상담을 받고 난데 당혹한 적이 많은데 네. 보통 전화로 먼저 상담을 하는데 횡단보도에서 건너다가 사고 났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네. 저는 당연히 이게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내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 났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 기본적으로 100%겠네. 네. 이렇게 정작 들어보면 신호, 저도 이제 꼼꼼하게 물어봐야 되는데 한 번씩 빠뜨릴 때 물어보면 보행자 신호, 적색 신호에 횡단하다가 사고 났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사실 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 신호란 말은 횡단을 금지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횡단보도는 그 기능을 상실했어요. 더 이상 횡단보도가 아닌데 네. 또 건너지 말라는 것을 건넜기 때문에 통상적인 무단횡단보다도 과실이 더 많이 주어집니다. 그렇군요. 예, 적색 신호 무단횡단은 50% 이상 과실이 주어진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 통상적인 무단횡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무단횡단하는 게 적색 신호에서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네. 보통 한 20에서 많게는 뭐 40% 보통 30%에서 10%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없잖아 있는 거죠. 네, 이제 사실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는 나 신호 지켰고 제한 속도도 준수했는데 보행자가 무단횡단하다가 사고가 났다. 네. 그런데도 나에게도 과실이 있다. 이걸 좀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차량 운전자에게는 신호 준수 의무, 제한 속도 준수 의무 저희들이 다 했던 주제지만 네. 이거는 어기면 당연히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받는 것이고 네, 네. 그런 거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은 전반적인 운전자 주의사항을 나열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 48조는 안전운전 의무까지 두고 있거든요. 네. 이 안전운전 의무는 뭐 교통 상황, 차의 구조에 대비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운전하라라는 의무인데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이런 무단횡단자하고 사고 나도 기본적으로 운전자에게 더 많은 과실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과실이 없다 이래 돼 버리면 우리나라 도로가 어떻게 될지 끔찍합니다. 그렇죠. 무법전지 되겠죠. 네, 그냥 탱크가 지나가듯이 지나가 버리면 이게 네. 예, 네. 안 됩니다. 자, 오늘 12대 중과실 가운데 이제 횡단보도 저희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운전자가 먼저 횡단보도 진입해서 통행 중인데 나중에 이제 보행자가 뛰어든다거나 그런 경우 지금 뭐 계속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런 경우 뭐 대법원 판례 같은 게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이 있었는데 그 전에 먼저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네. 보통 그 2020년도 그때 대법원 판결 나올 때만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은 횡단하는 보행자라고 해서
횡단하는 보행자만 보호하는 취지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차가 먼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하다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대법원에서 먼저 이런 경우도 그 횡단하는 보행자는 횡단하려는 보행자까지 포함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신호위반을 형사처벌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도로교통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명시적으로 개정이 이제 규정을 둔 걸로 봐야겠습니다. 네. 횡단하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횡단하려는 보행자까지 보호한다. 횡단하려는 보행자까지. 네. 그만큼 보호 의무가 더 이제 한층 더 두터워진 거죠. 그렇죠. 현실까지 고려한 거죠. 사실 횡단하는 보행자까지 고려하면요. 네. 항상 차가 우선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죠. 약간 먼저 진입했다가 차가 오면 빠지거든요. 근데 횡단하려는 보행자까지 보호해야지만 차가 서게 됩니다. 네네. 이런 거 감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지선이 아니더라도 횡단보도 진입했더라도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당연히 서야죠. 멈춰야죠. 네. 네. 그렇군요. 자, 저희가 네. 그 전동 킥보드 관련해서요. 네. 그 홈페이지에 어떤 분이 네네. 저희 개편하자마자 사연을 올리셨는데 네. 지금 한 달 지났는데 오늘에서야 지금 소개를 해드리네요. 하마님인데 출근하다 보면 킥보드 타는 사람들이 많은데 안전장치를 안 하고 운전하는 분들이 많은데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이 전동 킥보드 관련해서 저희가 사연을 다른 사연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대학생입니다. 공유 서비스 전동 킥보드를 대여해서 타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준 중에 차량과 충돌을 했습니다. 킥보드는 밑판에 갈린 부분이 있고 차량은 범퍼 밑부분에 쓸린 자국이 생겼습니다. 저는 차량 측 자동차 보험에 대인 접수를 하고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고요. 킥보드는 공유 서비스 업체에 문의한 후에 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변호사님. 네. 네. 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기본적으로 이 횡단보도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니까 네. 보행자가 우선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백대행에서 시작하는데 문제는 이 전동 킥보드는 보행자냐 차냐 네. 도로교통법상 엄연한 차에 해당되거든요. 차에 해당하죠. 예. 그래서 사실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같은 거 떼면 네. 차 대 차 사고로 분류합니다. 다만 민사 과실비율 판단할 때는 이런 도로교통법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좀 실질도 고려하거든요. 네. 보통 이 그러면 전동 킥보드를 어디다 둘 것이냐. 보행자하고 차가 있고 자전거가 있다면 네. 자전거하고 비슷한 취급을 합니다. 아. 보통 준보행자라 그러거든요. 네네. 보행자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기본 과실이 무과실이고 주의를 다하지 못하면 10% 주어진다. 네. 여기에서 이게 자전거이다 그러면 10에서 한 20% 정도 과실이 더 추가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자전거보다는 전동 킥보드는 또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에 하나로 분류되면서 네. 개인형 이동 장치이기 때문에 이게 그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네. 운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이 개인형 이동 장치 전동 킥보드 자전거보다는요 면허도 있어야 되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실로 따진다면 자전거보다 더 많은 20에서 30% 정도 과실은 더 주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같은 경우 뭐 횡단보도 건너다 끌고 건넜다면 보행자와 마찬가지로 무과실이겠지만 네. 타고 건넜다 그러면 본인도 한 20에서 30% 정도 과실 감수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게 뭐 이런 사거리 횡단보도 같은 데 있잖아요. 네. 이럴 때 그냥 전동 킥보드가 횡단보도 슝슝 지나가요. 네. 그래서 이제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데 횡단보도 지날 때 전동 킥보드 네. 타고 갑니까? 내려서 끌고 가야 됩니까? 내려서 끌고 가야죠. 그렇습니다. 네. 아, 제가 거꾸로 됐네. 아, 제가 질문해야 되는데 제가 답변했나요? 죄송합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 내려서 끌고 가야 되는 거죠. 자전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보행자가 비슷하게 자전거 하다못해 전동 킥보드 조금 더 가면 오토바이까지 그러고 있어요. 아. 또 어떤 영상을 보면 네. 자동차까지 거기서 슬금슬금 보행자인 것처럼 횡단하시는 경우도 있던데 네. 보행자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차량들은 다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자전거도 타고 가다가 사고 나면 또 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타고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문제는 법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경우 수는 두 가지겠죠. 그렇게 횡단하다가 차하고 부딪히거나
아니면 보행자하고 부딪히거나 네. 자기가 차하고 부딪히면 피해자가 되는데 이렇게 피해자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자전거는 10에서 20% 그리고 전동 킥보드 20에서 30% 과실 본인 잘못 없어도 무조건 과실이 잡히는 거죠.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이제 요행이 자동차를 피했다 쳐요. 네. 그럼 보행자가 부딪히면 그때부터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말이죠, 변호사님. 네. 이 전동 킥보드 타다가 이제 만약에 횡단보도에서 네. 뭐 사람을 치는 인명사고 발생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 12대 중과실에 포함됩니까? 맞아요. 예, 저희들 하는 그렇군요. 이 지금 저희들이 주제로 다루고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의무 위반의 가해 차량이 되거든요. 네. 10대 중과실 형사처벌 대상이고 뭐 차하고 부딪히면 뭐 과실 비율에 대해서 감수하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본인이 책임질 수 있겠지만 이거는 사고 내고 나면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되고 형사처벌까지 받습니다. 네, 오늘 처음 알게 된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아주 지금 그 중요한 어떤 정보를 저희가 지금 드리고 있는데 아마 지금 방송 신호대기 중에 이렇게 그 교차로 횡단보도나 이럴 때 킥보드 지금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끌고 다니세요. 네, 그러면 이제 청취자분들이 아 지금 방송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저 끌고 가야 되는데 저 타고 가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하다못해 차하고 사고는 그래도 좀 다행인데 보행자하고 사고 나면 골치 아프거든요. 이게 하다못해 자동차는 보험 잘 갖춰져 있습니다. 네. 10대 중과실만 위반 안 하면 보험 처리로 끝나고요. 네. 자전거도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피해 회복해 주는 데는 큰 문제 없거든요. 근데 전동 킥보드는 보험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어서 그렇죠.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도 안 되고 특히 이 공유 킥보드들이 많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 그나마 그 공유형 업체에서 일부 보험 자체적으로 가입된 게 있는데 그게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거의 책임보험 한도 내 정도만 가입돼 있다 보니까 결국 본인이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되는 것이고 또 합의해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이 제대로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10대 중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피할 수 엄청난 없습니다. 겁니다. 이거 사실은 아무렇지 않게 전동 킥보드를 뭐 타고 다니고 특히 우리 어린 학생들이 또 타는 경우도 저는 봤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거 그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최소한 탈 수 운행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학생들이 타는 건 무면허에 해당하겠네요. 그렇죠. 운행. 이제 원동기 장치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이 돼야 돼요. 만 16세 이상이 안 되는 학생이나 사람이 탄다. 그거 다 무면허입니다. 그냥.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 커플. 그러니까 남녀 커플이 마치 그 킥보드를 너무 사랑해서는 알겠는데 킥보드를 마치 공연하듯이 그렇게 막 타고 하면서 웃으면서 그거 위법 아닙니까? 위법. 당연하죠. 세상에 공짜는 제대로 안 없습니다. 나오는데. 이제 본인들이 그런 어떤 화기애애한 분위기 조성에는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법적인 처벌은 따르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한다면 그런 행위는 안 하는 게 좋고요. 승차 정원은 한 명입니다. 그 마치 자동차를 두 명이서 운전하는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위험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저 전동 킥보드 그 술 마시고 타는 것도 당연히 안 되죠. 그렇죠. 네. 이 과거에는 이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같이 형사처벌 받았는데 이제 형사처벌까지는 빠지고 범칙금 10만 원 부과 대상으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이 면허 취소 부분에 있어서는 전동 킥보드 타다가 원동기 장치 면허만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 보통 운전면허까지 같이 취소되거든요. 그렇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뭐 판결이 하급심 판결 중에 뭐 전체 면허가 취소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좀 의견이 분분하고는 있었는데 전체 면허가 취소되는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뭐 회식 있고 그러면은 집에 차 두고 회식하고 술 드시고 전동 킥보드 그거 만약에 운전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건 음주운전에 해당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청취자분께서 정경일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며칠 전에 그 TV에 나오셔서 더더욱 반가웠습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기대합니다라고. 고맙습니다. TV 출연 우리 진행자님이 이렇게 저를 좀 좋게 봐주셔가지고 다른 데서도 다들 좋게 봐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특히 그 슬기로운 서울생활 나오시고 나서 더 지금 쇄도하고 있다고. 네, 맞습니다.
여기만 부르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네. 많이 불러주고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그만큼 저희 또 프로그램이 청취율 높다는 걸 좀 이렇게 저도 사실 소송에서 한번 이기면 진짜 기분이 좋거든요. 띵동댕.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네, 띵동댕. 네. 반짝 퀴즈 시간이 됐습니다. 네. 아니, 안 쓰셔도 돼요. 안 쓰세요. 변호사님. 네. 놀랐습니다. 네. 놀라셨죠? 네. 자, 반짝 퀴즈. 오늘은 사실, 우리 정경열 변호사님께서 반짝 퀴즈 요거를 직접 한번 내주시면 어떨까. 저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 어떠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질문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 문제 다들 맞추실 것 같긴 한데. 그래요? 네. 한번 내주시겠습니까? 자, 정경일 변호사님께 내주시는 반짝 퀴즈입니다. 네, 횡단보도 빨간불에서 보행자가 무단횡단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운전자는 과실이 없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자, 횡단보도 빨간불에서 보행자가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 운전자는 과실이 없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샵에 0951번. TBS 앱은 무료고요. 추첨을 통해서 제철 강원도 곰취 100%를 한 병에 담은 건강음료 곰취 미세차, 주식회사 다이아린에서 20K 순식물성 샴푸와 린스, 웰빙 플러스에서 하이리 클렌징 폼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뭐 힌트가 필요 없겠죠. 네, 이건 사실 결국은 도로 상황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다못해 사고 나고 운전자분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도 사실 많이 억울하시는데 현실을 답으로 채택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횡단보도는 정말 교통약자, 소위 우리 보행하는 분들을 위하는 존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좀 아시면 바로 정답 맞히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에 095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네, 슬기로운 법률 생활로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12대 중과실 가운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아주 자세히 또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있는 우리 정경일 변호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퀴즈 정답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제가 한번 더 낼게요. 네네. 자, 오늘 퀴즈 횡단보도 빨간불에서 보행자가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 운전자는 과실이 없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횡단보도 빨간불에서 보행자가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 운전자는 과실이 없다. 맞으면 O, 틀리면 X.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에 095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네, 변호사님 구수한 목소리에 정보가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7103번님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횡단보도는 무조건 조심합시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7525번님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네, 아무래도 변호사님께서 직접 문제를 내주시니까 많이들 좋아하시고 그렇습니다. 정답을 잘 맞춰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기분 좋으시죠? 네, 좋습니다. 네. 그래도 인원수는 변동이 없잖아요. 좀 인원수를 좀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문자가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네. 아마 사모님도 지금 공원에서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네, 한 표 던져주시고요. 네. 자, 지금 저희가 이제 전화 연결을 좀 해볼 텐데 오늘 교통사고 관련해서 전반적인 모든 궁금한 점들 저희에게 전화 연결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연결 상담 원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바로 전화 드리거든요.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요? 네, 안녕하세요. 송파구에 거주하는 전성민이라고 합니다. 송파구의 전성민 씨. 네. 네네. 어떤 사연이신가요? 저희 이제 사촌 조카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좀 급하게 보행자 신호에 건너다가 우회전하는 버스에 이렇게 버스가 못 보고 아이를 이렇게 쳤던가 봐요. 근데 결국엔 사망 사고까지 간 케이스인데 제가 이제 그걸 나중에 전해 듣기로는 보행자 횡단보도에서 자전거가 가다가 차랑 부딪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차 대 차로 보고 보상을 크게 못 받았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네네. 이게 맞는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타까운 사고인데 지금 그 학생은 자전거를 타고 있었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하던 버스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가 난 사고인데 이게 차대차로 이제 그 봐서 보상을 못 받았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지금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 보행자였다면 뭐 정상적으로 횡단보도 이용하던 보행자 사고 나면 기본과실 100대0입니다. 네. 다만 자전거 타고 건넜다. 이 부분이 좀 문제돼요. 사실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인도 정도는 자전거 타고 가도 돼요. 노약자하고 어린이는 예외적으로 자전거를 인도에 탈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딱 안 되는 데가 횡단보도예요. 아, 그래요? 예. 인도에서 자전거 탄다 하더라도 횡단보도에서는 끌고 가야 되는데 아까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전거는 그래도 보행자와 비슷하게 취급받습니다. 준보행자라 하거든요. 네. 다만 도로교통법상 엄연한 차에 해당되지만 과실 비율 판단할 때는 보행자에 해당된다. 네. 그렇지만 준보행자 10에서 20% 정도 과실은 감수하셔야 돼요. 아, 그렇군요. 이 부분 때문에 일부 과실을 뭐 감수하는 바람에 배상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뭐 여기에서 문제는 자전거가 속도가 빠르잖아요. 네. 이제 보통은 10에서 20% 정도 과실이 자전거 탄 사람에게 주어지는데 갑자기 튀어나왔다. 이러면 좀 더 많은 과실이 주어질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그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도 사실은 이제 과실 비율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만약에 자전거가 갑자기 속도가 붙은 상태에서 또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 났을 때는 더 책임이 있다 그런 네, 맞습니다. 예전에 블랙박스 영상 없었을 때는 그냥 10에서 20% 판사님이 보지도 않고 정리했습니다. 사실 볼 수도 없으니까. 하지만 요즘에는 블랙박스나 CCTV로 확인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횡단하는 부분이 빨랐느냐 느렸느냐 이런 것까지도 감안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전 선생님. 네. 네. 그 이것 말고도 좀 조금 생각하기에 좀 상식적으로 좀 이해를 못 하겠다 했던 부분도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랑 좀 다른 교통 관련한 문의도 혹시 가능한가요? 네네. 말씀해 보시죠. 그러니까 그 제가 예를 들어 이제 차 유턴을 하려고 그 신호 대기를 받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보행 좌회전 표시 또는 그 보행자 신호 시 유턴이 가능하다는 자리에서 유턴을 이제 하려고 이제 있다가 그 보행자 신호가 돼서 제가 유턴을 하는 상황에 갑자기 오토바이가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 오토바이가 그 좌회전을 갑자기 하면서 이렇게 확 들어오는 상황을 몇 번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횡단보도에서 내 차 쪽으로 이렇게 들어왔다는 얘기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천천히 안 돌면 부딪힐 수 있는 이런 상황은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 제가 보행자로 취급받는 것은 자전거, 전동 킥보드까지 이야기 드렸는데 오토바이부터는 이 보행자보다는 자동차에 가깝게 취급받습니다. 판례도 보면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뛰쳐나오는 이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과실 100% 인정하는 데도 많거든요. 지금 제보자님 이야기하신 것은 신호에 따라서 유턴하는데 지금 갑자기 좌회전을 했다. 이 오토바이가 신호 위반했다면 당연히 100%이고 또 신호 위반 안 했다 하더라도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순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차량이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다. 이게 지금 보면은 뭐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그리고 뭐 지정차로 위반도 해당이 될까요? 네, 한번 그렇군요. 이 좌회전이 어떻게 좌회전했는지를 한번 좀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래서 좀 어떻게 좀 해결이 됐나요? 그러니까 제가 천천히 유턴하면서 그 다행히도 이제 오토바이를 발견을 해서 사고는 나지 않았는데 보내고 갔는데 근데 오토바이가 좌회전 그러니까 그 신호를 무시한 게 아니고 횡단보도로 오토바이가 이렇게 보행자랑 같이 건너다가 갑자기 좌회전을 해서 들어와 버린 거예요. 편의에 따라서. 그것도 다 신호 위반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신호를 피하기 위해서 횡단보도로 걷는 걸로 보여요. 하지만 횡단한다는 그 자체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되고 또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중앙선과 분리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횡단보도 밑에 중앙선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앙선 침범에 해당될 수 있어요. 본인은 신호는 피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앙선 침범 또 횡단방법 위반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 나면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받고 사고 안 나도 범칙금부가 대상입니다. 네, 네. 자, 전 선생님. 네. 네,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너무너무 네. 말씀을 잘 해주셔서 네. 이해가 너무 잘 됐습니다. 네. 자, 오늘 전화 감사드리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상당히 좀 안타까운 사고였는데 이게 특히나 우리 어린 학생들 그 자전거는 요즘에 막 그 그룹 무리를 지어서 학생들이 그 소위 말하는 사이클 비슷한 그런 자전거를 아주 무리지어서 타는 학생들을 많이 봤어요. 네. 정말 위험하죠. 위험합니다. 자전거도 사실 전동 킥보드와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다만 그렇죠. 자전거는 그래도 문화가 잘 형성이 돼 있어서 조심하게 타는데 네. 그래도 저 어린이들은 아직까지도 위험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4567번님이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서 문자 드립니다. 어린이가 발로 미는 퀵보드. 네. 이거 보행자인가요? 이렇게. 네, 이게 발로 미는 킥보드는 장난감이에요. 이게 장난감이기 때문에 이게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 네. 네, 인도에서 이렇게 저도 모르게 지금 빵 터졌네요. 네. 네, 저희 집에도 예전에 저희 애들이 타던 발로 미는 퀵보드가 있었는데 네. 저도 사실 솔직히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는 차의 정의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어린이용 놀이기구에 대해서는 제외한다라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긴 합니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이해는 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전동 퀵보드를 말씀드린 겁니다. 네. 9071번님이 킥보드는 자동차에 준하는데 요즘에 그 공유 전기 자전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냥 전기 자전거는 어디에 속합니까? 네, 전기 자전거는 자전거입니다, 사실. 그렇군요. 자전거 중에 수동 자전거, 전기 자전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이 전기 자전거 중에 페달식이 있고 스로틀링식이 있어요. 이 당기면 가는 거. 이거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입니다. 그거는 그러면 그거는 소형 오토바이나 마찬가지. 소형 오토바이로 봐야 됩니까? 네, 사실 소형 오토바이 맞잖아요. 당기면 가니까. 네, 그러네요. 네, 그다음 페달식 페달에 이제 소위 말하는 요즘 공유 자전거가 페달식이 많죠. 네. 대부분 이제 사실 그런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니까 면허 없이 탈 수 있도록 아예 만드는 취지로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페달식 그러니까 이제 주행하는데 보조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은 전기 자전거 그러니까 그건 자전거에 해당됩니다. 그렇군요. 자, 아무튼 좀 헷갈리는 부분들은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상담을 해드립니다. 자, 7673번님이 좀 이게 사연이 깁니다. 이분은 지금 버스 승무원이신데 사연은 이렇습니다. 승객 모두 탑승 후에 약 3초에서 5초 후에 탑승구를 확인한 후에 탑승 문이 반쯤 닫힐 쯤 남자 승객분이 뒤늦게 탑승을 위해서 팔로 문을 잡았습니다. 버스 문은 유압기계이기 때문에 사람 힘으로 절대 열 수가 없거든요. 문은 닫혔고 승객 손은 문에 끼임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기사가 가해자라고 하는데 저에게 과실이 100% 맞을까요? 승객 뒤늦게 뛰어오는 것은 운전석에서 사각지대로 보이지 않지만 버스 CCTV로는 뛰어오는 게 보입니다. 변호사님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질문해 오셨습니다. 이제 기사님이 충분히 억울해하실 만한 사안이에요. 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데 말이죠. 이제 보통 또 출발하기 전에 이럴 때는 CCTV 같은 걸 한번 확인해야 돼요. 이제 보조골이 있으면 보조골로 확인해서 보통 이제 많이 그렇게 하시죠. 뒤늦게 뛰어오는 승객이 있으면 그냥 지나갔다가 바퀴에 뭐 다리가 역가되시는 분도 있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승객 문이 닫히면 곧바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문이 닫히고 난 뒤에 타는 승객이나 덜 내리는 승객이 있는지 확인할 주의문이 있어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3초, 5초 후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 또 이제 문이 닫히는데 거기에 강제적으로 승객이 손을 집어넣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보면 뭐 엘리베이터 같은 데도 이렇게 물체가 닿으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게끔 그런 구조로 돼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버스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네. 그래서 어떤 물체가 닿으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냐. 뒷문은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뒷문은. 근데 앞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유압식 기계이기 때문에 사람 힘으로 절대 열 수 없다라는 취지로 봤을 때 버스 기사님이 스위치로 열어주지 않는 한은 승객은 열지 못하는 걸로 보여요. 네네. 이제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끼임 사고에 대해서 가장 주된 책임은 승객에게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이제 버스 기사님에게 과실이 있냐 없냐 문제로 접근해야 될 것으로 보여요. 아. 이미 문 닫고 알 수 있었는지, 그러니까 네. 인지를 어느 정도 했는지, 그렇죠.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군요. 네, 이제 문이 닫히고 난 뒤에 승객이 다 탔는지 내릴 사람이 없는지 확인할 주요 의무가 있는데 네. 이 주요 의무가 3초, 5초라는 그 시간이 지난 후에까지도 연장이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네. 영상은 한번 봐야지 과실 유무 판단할 수 있겠는데. 네. 그 영상을 좀 저희에게 보내주실 수 있으면 네. 한번 보내주시면 저희가 좀 직접 한번 확인한 후에 변호사님께서 네. 제보자 과실이 100%는 아닙니다. 네네. 그렇게 상담을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운전 중이시기 때문에 지금 듣고 계실 텐데 우리 7673번님. 네. 자, 그리고 네. 또 질문이 5547번님. 변호사님, 오토바이 사고 시에 125cc까지 원동기라 차로 인정이 안 돼서 네. 맞나요? 차로 인정이 안 돼서 맞나요? 이거 못한 것 같은데. 자전거나 원동기 취급으로 보험 적용이 된다는데 맞는지요? 네, 이게 네. 125cc 그러니까 그 전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되고요. 이게 네. 보통 소형 오토바이라고 합니다. 아, 그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륜 자동차라고 해요. 자동차로 취급됩니다. 자동차로요. 네.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대해서는 그 보험이 별도로 마련돼 있고 소형 자동차 그리고 네. 또 저희들이 보통 타고 다니는 승용차 보험 네. 보험마다 다릅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부분은 보험 들 때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 네, 부분입니다. 꼼꼼히 네. 네. 확인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님과 함께 오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대처법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보도 침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횡단보도에서의 이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의 연장선이죠. 이웃사촌이라고 할 수 있는 보도 침범. 그러니까 보도인데 차가 네. 들어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통행방법 위반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이 보도 침범에는 이 보도라는 걸 우리가 정확히 어떻게 좀 정의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인도죠. 그러니까 이제 도로교통법은 어려운 말을 많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는 네. 제가 법 공부할 때 네. 법을 먼저 공부한 게 아니라 한자부터 공부했어요.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네, 한문으로 다 돼 있어요. 이것도 네. 마찬가지인데 인도로 언젠가는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빨리 바뀌었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인도 따로 보도 따로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니고 똑같고요. 네. 사실 이 인도라는 곳은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이고 차는 통행해서는 안 되는 공간이에요. 그렇죠. 차도 보도 따로 구분된 곳에 이와 같이 보도가 형성이 되는데 이 인도에서 사고가 난다. 네. 그러면 인도 침범 사고 저희들 지금 하는 주제에 해당되고요. 네. 또 문제는 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과 조금 다른 점을 좀 설명드린다면 네.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횡단보도에서는 횡단하는 보행자, 횡단하려는 보행자 보호 의무 규정을 두고 있는 건데 네. 이 보도 침범 사고는 횡단하는 보행자, 횡단하려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네. 횡단하려는 의사가 없는 보행자까지도 보호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술 먹고 누워 있는 보행자도 보호 대상이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인도 침범 사고는 인도 침범했다는 그 자체가 네.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인도 침범 사고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보다 운전자에게 더 많은 주의 의무를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이게 뭐 아예 안 들어가면 사고가 나지 않을 텐데 말이죠. 이게 보도 침범 사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고들이 좀 많이 발생합니까? 지금 보통 쉽게 생각하시는 것들은 이제 차로 진행하다가 인도로 침범하는 경우 쉽게 네.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이제 그런 경우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현실적으로는 그런 사고보다도 보통 주유소나 주차장 건물 들어가려고 할 때 그렇죠.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식당에 밥 먹으러 가는데 네. 그 앞에 잠깐 세워놔야 된다 네. 해서 이제 보도를 침범하는 경우도 있죠. 보통 뭐 그런 경우에는 보도와 분리된 뭐 도로로 만들기도 하는데 네. 보통 보도로 들어가야 된다, 인도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일시정지 의무가 있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진행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외적으로 통행하는 것이니까. 네네네.
그런 경우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여기 보도 침범해가지고 인도에서 이제 보행자 사고가 났어요. 네. 이거 어떻게 되면 과실이 12대 중과실로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네. 인도 침범 사고 전형적인 인도 침범 사고에 해당되고 네. 합의에도 종합보험에 가입돼서도 형사처벌 피할 수 없습니다. 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군요. 네. 네. 자, 이게 뭐 여러 가지 또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보도 침범 되게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네. 네. 확실한 차이는 어떤 게 아까 뭐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횡단보도 다들 아시죠? 네. 차도에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그어진 공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호 의무 규정한 것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고 네. 인도는 다들 아시죠? 그 차도 말고 보도 따로 만들어진 곳 네네. 거기에서 이제 차하고 사고가 났을 때 인도 침범 사고 12대 중과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네. 좀 다릅니다. 좀 전에 이제 이 보도 침범에서 사고 났을 때 12대 중과실에 포함된다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뭐 어느 정도의 뭐 벌금이나 또 형사처벌이 되게 되는 겁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 났다. 그러면 합의에도 종합보험에 가입돼서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3조에 따라서 네.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부상, 경미한 부상이라도 처벌 대상은 똑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주차 공간 부족해가지고 인도에 이제 차를 주차하는 그런 차들도 있잖아요. 네네네. 이것도 처벌 대상이죠? 네, 사실 당연히 인도는 주정차 금지 구간입니다. 네. 주정차 금지에 해당되고 범칙금 과태료 당연히 부과 대상이고 또 이렇게 주정차를 하다가 후진하다가 보행자 부딪히는 경우 많거든요. 네.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도 침범 사고로 12대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뭐 계속해서 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오토바이, 자전거, 네. 전동 퀵보드 그렇죠. 보통 도 인도로 통행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자신들은 자동차만 해당된다 생각하고 자신들은 가도 된다고 네. 뻔뻔스럽게 가시는 분들 많은데 인도 침범 사고로 형사처벌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많은 의견들을 주고 계시는데 1288번님이 한강 공원에도 전동 킥보드나 전동 자전거 많이 타고 다니는데 운전자분들의 인식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네. 네, 뒷번호가 1288번님 혹시 사모님 아니시죠? 예, 아닙니다. 네네네. 자, 아무튼 오늘 전동 킥보드 또 자전거 뭐 이런 거 많이들 저희가 이제 짚어드렸는데 네. 그 정말 인식 변화 네. 필요하고 또 이런 그 캠페인도 좀 많이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법은 국회의원님이 만들고 네. 처벌은 판사님이 하시지만 네. 그거보다도 안 하면 되는데 그거는 이 방송에서 우리 진행자님이 네. 이야기 잘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또 우리 정경일 변호사님이 뭐 요즘에 TV 틀면 나오니까 정경일 변호사님의 말씀을 또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반짝 퀴즈. 횡단보도 빨간불에서 보행자가 무단 횡단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운전자는 과실이 없다. 맞으면 O, 틀면 X. 자, 변호사님. 네.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X입니다. 과실이 있죠. 네, 과실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무단 횡단하시는 분들 네. 뉴스에 엄청 나오고 그렇습니다. 네. 과실이 억울하시더라도 본인이 과실이 있으니까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네.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저희가 0520번님, 9432번님, 2689번님, 7756번님 저희가 마련한 선물 드리고요. 8990번 아까 전화 연결하신 분 저희가 또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은 꼭 좀 횡단보도나 또 보도, 인도 이쪽에 절대 침범하시지 마시고요. 네. 네, 안전운전 해주시고 오늘도 친절한 답변 정경일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내일은요 저희가 문학훈 교수님 모시고요 여름철 차량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내일도 많이들 에어컨 혹시 요즘 궁금하신 분들도 내일 연락 주시면 되겠네요. 지금까지 슬기로운 서울생활 나선홍이었습니다.